안녕하세요. 2월 21일,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또 러시아의 그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러시아의 푸틴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상들의 어떤 모임, 정상회담 개최 소식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들었고, 그래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거래대금을 거래소나 코스닥을 보게 되면 대단히 이 새로운 수급 주체 주식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관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들은 4조 2천억 원, 2,700억 원, 4조 3,700억 원의 매수매도,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보통 3조 이상을 좀 매매를 하는데, 오늘은 매도가 1조 7,600억 원, 1조 6,900억 원의 매수를 보였고, 기관 투자가들은 또 역시 1조 8천억 원, 1조 7,150억 원 정도 대단히 시장을 관망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금융투자가 조금 더 순매도가 1,200억 원에 해당이 되고요. 금융투자는 지난주에 상당하게 매수한 모습이어서 오늘은 매도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은 보통 많을 때는 거래대금의 개인들은 10조 원까지도 됐는데 오늘은 4조 7천억 원대의 매수매도, 외국인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소 1조 이상 정도 매도는 조금 많죠. 그러나 오늘은 7,900억, 7,500억 원의 매도 매수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관은 아예 코스닥 시장에서 손을 놓은 듯한 1,700억 원의 1,900억 원의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 모두 새 주체가 관망하는 그러한 거래대금이 대단히 적은 관망의 모습으로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객의 타금은 63조 원에 해당을 하고요. 신용융자 잔고는 20조 3,958억 원 상당하게 감소를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192억 원에 해당을 하고요. 어제 신문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2030 세대의 핏투자가 수백조 원에 달한답니다. 과거 많으신 분들이 2000년도 전후에 IT 버블 또 요때에도 상당하게 피투가 많았었고요. 그러한 것을 볼 적에 팬데믹인 2020년도 이후에 서학 동학 개미를 하면서 꾀를 부리는 20대 30대 본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2030 세대들의 피투자가 만약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수익이 없는 2030의 그러한 젊은 층 분들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없고, 그렇다 보면은 현재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증시 상황도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다음 달에 또 금리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 툼에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본 적이 있는데, 현재 고객의 탁금, 현재 2030으로 세대들이 대한민국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신용융자 잔고의 비중은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현재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두바이유가 현재 90
$90를 넘는 $100에 향하고 있는데 유가의 문제, 환율의 문제도 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9일 제지 그래핀에 대한 시장 상황, 거래량 등등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 EM 플러스라는 종목이 또 급등을 꼼지락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EM 플러스는 잠시 한번 언급을 하면 오늘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보였고 8.8%의 상승을 보여줬네요. EM 플러스는 오늘 정정 투자 판단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살펴보면은 그래핀의 슈퍼 캐패시티 2차 전지 개발 성공을 했다. 솔직하니 그 EM 플러스는 스탠더드 그래핀에 투자를 했었고 이 EM 플러스 기업이 이렇게 2차 전지를 개발하고 그래핀은 또 스탠더드 그래핀의 자회사도 아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한 부분이지 이 기업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물론 UC 테크놀로지가 그래핀 슈퍼 캐패시티 이곳에 또 지분 투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듯이 UC 테크놀로지를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를 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투자의 주의를 좀 요하는 그래핀 슈퍼 캐패시티 2차 전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연일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UC 테크놀로지는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과 동일 수준인 282Wh/g 킬로그램당 그래핀 캐패시티 셀을 모듈로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MS를 개발했다는데 성공했다. CMS는 캐패시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에 슈퍼 캐패시터를 2차 전지화 시켜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설 수 있다는 증권과 관측이 나오고 있다. UC 테크놀로지는 세보자동차 EM 플러스와 공동으로 그래핀 슈퍼 캐패시터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EM 플러스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주관 공기업인 PTSEI와 720와트아워급의 그래핀 슈퍼 캐패시터 폐기들에 해 연간 3만 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많은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과거 EM 플러스는 사명을 바꾸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6, 7년 만에 최대 주주가 6, 7번을 바뀌었는지 등등 빈번한 시비 발행으로 어마어마한 시비 발행에 자꾸 자금도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 대주주의 자존 변경, 그래핀을 현재 EM 플러스에서 스탠더드 그래핀하고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분 투자, 자회사도 아닌 관계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찌 진행된 짐 로저스가 또 사회인가 어딘가에 스탠더드 그래핀에 있었죠. 지금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고 과거 EM 플러스는 또 항암에 대해서도 그로 인해서 10배 정도 올랐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특허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은 일체 없는 상황에서 좀 더 공부를 철저히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하나의 소식은 충남대 윤순길 교수팀이 ACS Sustainable Chemistry Engineering의 논문을 또 게재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윤순길 교수는 끊임없는 58년생 개띠이시죠. 끊임없는 새로운 연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역대 2300여 개 대한민국 증시에서 원천 개발자이면서 교수의 직함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SCI급의 논문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 Sustainable Chemistry and Engineering의 논문의 게재는 그래핀과는 상관은 없지만 부수물이라고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원천 발명가가 한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식에 관련한 사내 사회이사, 대표이사 또는 회사 관계자가 이와 같이 꾸준한 연구를 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홍병희 교수의 연구도 물론 비상장이긴 하지만 좀 그분에 아무튼 자제를 하겠습니다. 상장된 회사도 아니고 논문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언론으로 나오는 교수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내용이냐면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윤순길 교수팀이 스마트폰 유리에 번식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막 소재로서 항균, 고투명도, 저반사도, 침수 시에 저항성을 갖는 SiZn-O, 실리콘, 징크, 악사이드, 산소, 방막 증착 공정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의 세계적 과학 저널인 ACS Sustainable Chemistry and Engineering 2월 14일 온라인에 게재가 됐고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표지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논문 제목은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기를. 징크, 아이언으로 도팅된 실리콘 옥사이드 샘 필름 for 이렇게 터치스크린 베이스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사용되는 스마트폰 유리에는 대장균, 포도상구균과 같은 박테리아를 박멸할 수 있는 항균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이 해로운 박테리아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이에 윤순길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항균 기능과 더불어 스마트폰 유리의 제반 특성, 투명도 또는 저반사도, 방수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폰 유리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건 상용화 가능성이 충분히 한 것 같으네요. 이번 연구에서 SiO2 유리 성분의 징크, 항균 특성, 아이언을 도핑을 해서 하는 소재를 약 30 나노미터 두께로 방막 공정을 통해 증착함으로써 스마트폰 유리의 항균 기능과 제반 특성을 모두 부여를 했다. 윤순길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폰 SiZ10O 방막 기술이 상용화되면 항균 기능과 제반 특성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9길 그래핀하고는 관련이 없는다라고 보겠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연구하는 그러한 올해도 역시 2022 그래핀 코리아 아직은 날짜가 미정인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올해도 역시 송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그래서 올해는 그래핀 기업 그래핀랩 또는 그래핀 스퀘어 이런 부분들의 그래핀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든 기업들이 좀 송도에서 발표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그래핀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핀 소식은 그 정도 하고요. 오늘은 39만 주의 거래량 마이너스 5원 정도. 오늘은 코스닥이 0.29% 상승을 했는데 마이너스 5원 정도가 하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22,879주가 공매도가 3,722원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62,000주가 또 대차가 되고 상환은 43,500주. 그래서 대차가 늘어났는데 현재 1,200만 주의 대차 잔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21일이죠. 월요일. 내국인에서 62,000주를 내국인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차를 하는 것은 큰 의도는 공매도라든지 다른 파생 상품에 하고자 하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2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9일 재지는 이제 476만 6천 주로 점차적으로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2월 21일 앞으로 한 달 보름 정도가 되면 대략 한 달
세 번째 주, 이 정도 대략 20일, 50일이 지나가게 되면 8인치 플렉서블 장비, 롤투롤 장비 들여온 지가 2년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신용시장은 3.23%, 조금 더 지난 금요일에 54,000주에서 조금 감소한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오늘 또 41,000주가 늘어난 모습, 그래서 447만 주, 3.5%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상황을 또 보게 되면 오늘 프로그램은 4만 주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중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42,000주 4일간의 외국인의 순매수, 오늘은 15,600주 금융투자에서 매도한 모습이고요.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는 27,000주 정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팔아서 외국인이 42,700주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상에서의 모습은 역대 가장 여기에 2020년 팬데믹이 시작하는 3월보다도 현재 낮은 3,740원의 일봉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의 모습을 하게 되면 현재 4주째 조금 10주선 금방 바로 아래 역배열 상황에 현재 놓여 있다는 것. 일봉상에서는 21선을 돌파한, 물론 작은 거래량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봉상으로 어쨌든 5일선, 11선, 21선을 모두 위로 주가 모습이 있고요. 바로 위에 61선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 61선의 가격 저항선은 3,900원, 즉 4,000원 아래 3,900원이 바로 61선의 모습을 하는데, 이 부분 모습이 과연 올해 2022년 서서히 우상향의 모습이 되게 되려면 일단 4,000원을 돌파한 모습이 나와야 되겠네요. 오늘의 이 분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최근에 3,600원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차적으로는 조금씩 저점으로 높여져 가는데, 일단은 러시아의 불확실성, 긴장이 완화가 되는 대통령 각국 정상들의 그런 회담이 잘 이루어지면서 이제 3월 중반 14, 15일이죠. FOMC의 금리 인상이 일단은 5% 0.5에서 마무리 지면서 조금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현재 기대하는 바이죠. 여전히 주가의 움직임은 관망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각에 8시 45분에 유럽의 증시를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증시의 모습은 현재 프랑스, 독일, 이 부분은 현재 약보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조금 더 낙폭이 축소된 모습이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프랑스는 마이너스 0.9, 독일은 마이너스 0.5, 내일 새벽 3시경을 마감이 되니 유럽 증시는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60포인트, 마이너스 0.4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말레이시아가 마이너스 1.27%, 스리랑카가 마이너스 1.77%,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1%대의 하락의 모습보다는 약보합으로 형성한 모습으로 많이 있죠. 간만에 그래도 우리의 코스닥 시장이 강보합으로 마감됐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대만의 가권 지수는 대단히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오늘
국일 주주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여전히 유가의 급등 등 불확실한 모습들이 글로벌 시장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좀 관망 그리고 기다림을 좀 연속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많이 지루한 시장, 걱정이 많은 시장 힘내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